안녕하세요. 이은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8년에 이제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첨예하게 이제 문제가 좀 대립했던 게 헌법 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이 자유를 삭제하자, 그런 논의였고요. 또 헌법 36조에 나오는 양성의 평등에서 양자 한 글자를 빼서 성평등으로 하자,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죠. 먼저 헌법 4조의 통일 규정은 통일의 기본 전제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통일임을 분명히 이제 하고 있는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통일에 있어서 다른 방식, 예컨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 그런 통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헌법에 못 박아 놓은 것 아니냐, 결코 삭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양자를 빼자는 주장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제 성이 단지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그 외에 수십 가지 성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가 퍼져 있죠. 이런 생각은 서구 선진국 사회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수십 가지 성이 구현된 혼인과 가족 형태는 이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36조 1항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도 보장돼야 한다, 그 관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권, 그 기본권의 성격을 또 갖는 동시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성립 유지하기로 언역하는, 그러니까 일부 일처 제도를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이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혼, 또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거나 혹은 입양하거나 그런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 생활이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삶의 형태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 48년에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상처를 치유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재정립하자, 그래서 만들어졌던 세계인권선언 제16조 1항에서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즉 이제 양성이 결혼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사망에서는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요, 이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동의해서 혼인과 가족 생활을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최근 다양성과 포용의 이름과 명분으로 인류가 오랜 기간 이제 간직해온 결혼 제도를 이제 완전히 확 바꾸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 결혼의 정의를 그 남과 여의 양성 간에 이루어지는 것에서 다양한 성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꾸고, 가족 역시 결혼 생활 중에 출산이나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초 단위가 아니라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아 함께 살기로 한 누구나로 이렇게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한 번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양한 가족이라는 광고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그 광고 속에 나오는 가족의 형태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형태는 좀 드물었어요. 혼자 사는 젊은 여성과 아이, 젊은 여성과 강아지, 그리고 젊은 두 남성이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이들 모두가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환하게 웃습니다. 광고를 너무나 잘 만들어서
이제 보는 사람들은 뭐 자신도 모르게 그래 맞아 가족이 별건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면 뭐 다 가족이지. 뭐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 같아요. 마치 그것이 합리적이고 세련된 생각인 것처럼 믿게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란 그 공익 광고 속의 따뜻하고 훈훈한 모습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개념을 없애버리고 동거인 등등을 이제 가족으로 인정할 경우에 그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부담은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것은 세금 같은 경우에도 공제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건가? 좀 쉽게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쉽게 헤어지는 동거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재산을 나눌 때는 뭐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다양한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한다던가 또 증여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또 무언가 혜택이나 또 탈세 지원을 위해서 이 제도를 악용하진 않을까? 하여튼 현실적인 갈등과 분열이 당장 코앞에 닥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남녀 구분을 폐지해서 또 엄마와 아빠라는 그 다정한 단어를 없애버리고 parent 1, parent 2 그렇게 부르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리고 앞으로 반려동물과 결혼하겠다고 한다거나 또 상속인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건가? 그리고 동성 커플이 그 내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원할 때 그럼 대리모를 허용해야 하는가? 또 비혼주의 여성이 정자를 구매해서 나 홀로 출산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그 아이의 정체성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생겨나겠죠. 생명윤리를 비롯해서 사회의 윤리적 기초, 도덕적 문제도 아마 일대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동성 결혼이나 대리모가 합법화된 나라들은 꽤 있죠. 심지어 디자인 베이비까지도 허용하자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위 트랜스 휴머니즘, 즉 아주 유력하게 이제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이런 성질과 기능을 개선하자 그런 사상이 굉장히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유발 하라리 책들에도 많이 나오죠. 실은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1943년에 영국의 대표적 지성인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라는 책을 통해서 예견하고 있던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과학과 기술로 자연을 이기고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32년도에 헉슬리의 미래소설 멋진 신세계를 보면 사람을 아주 태내에서부터 복잡한 조절을 거쳐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해내는 소설도 있죠. 앞으로 이런 세계의 흐름에 맞물려서 우리나라도 어떤 선택을 향해 나아갈지 헌법적 각성이 이제 필요한 듯 합니다. 그 소위 진화주의자들은요, 사회 변혁을 늘 희망적으로만 전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를 혁신적으로 바꾸면 뭔가 더 나은 세상이 오겠지 그런 거죠. 그렇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 경구처럼요, 지금의 인간 개조 혁명, 새로운 결혼과 가족을 창조하려는 시도는 사실 우려가 무척 큽니다. 우리는 그 인간 본성과 삶에 대한 보편적인 지혜와 통찰을 저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 세상을 꿈꿔왔던 것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공산주의 혁명을 통한 인간 개조 시도도 완전한 실패였잖아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겠지요.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부터 주요 조항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헌법과 그 정신을 잘 지켜서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도 올바른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